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썸네일, 재밌는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죠? 바로 미국과 터키 정말 쇼킹한 거래 소식 관련 내용 있고요. 그리고 중국 항공모함, 그리고 러시아 순양함 이런 이야기들 있으니까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수상 전투함이자 한때 세계 최강의 전투함으로 평가되던 러시아의 키로프급 원자력 추진 순양함 중 한 척이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받고 2022년 재취역한다는 소식입니다. 냉전 시절 건조되어서 세계 최강의 수상 전투함으로 평가되던 키로프급 원자력 추진 순양함의 3번함 애드미럴 나히모프가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하고 2022년 함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988년에 취역한 애드미럴 나히모프 함은 러시아 연합조선공사의 조선소에 들어가 현재 개장 공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개장 공사는 원자로와 전기 터빈 같은 동력 개통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무장 등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현대화되는 대공사입니다. 4척이 건조된 키로프급 순양함은 막대한 운용 유지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소련 붕괴 이후에 장기 방치되다가 최근 한 척만 활동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번함과 3번함의 재취역을 위해서 순차적인 개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키로프급 순양함은 20발의 SSN-19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S-300의 해상형인 SAN-20 함대공 미사일을 주력 무장으로 탑재하는데요. 이번 개장 공사를 통해 애드미럴 나히모프 함은 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와 S-400의 해상형 지르콘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신형 근접 방어 기관포 등을 탑재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개조된 키로프함 2척을 북방 함대와 태평양 함대에 각 한 척씩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애드미럴 나히모프가 태평양에 배치되면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키로프급과 현재 세계 최강인 미국의 주말트가 극동지역에서 조우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사진에 보이는데 이게 바로 키로프급 순양함이에요. 핵 추진, 원자력 추진이고 덩치가 무려 28,000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였죠. 이제 냉전이 끝나기 직전에 1988년, 89년 이런 스케줄에 4척이 건조가 됐는데 건조가 되자마자 바로 냉전이 끝나버리고 소련은 망해버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걸 운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중에서 이제 그래도 상태가 나왔던 4번함 퓨로트 벨리키라고 하는 이름의 4번함을 지금 러시아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4번함은 지금 이제 이 무르만스크, 즉 북극 주변이죠. 그 무르만스크의 북방 함대의 기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3척을 그냥 방치를 해놓고 있었어요. 방치한 지 지금 3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는 이 정도 덩치의 최강의 원자력 순양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해 사실은 라다급이라고 하는 원자력 순양함을 만들려고 했다가 올해 4월, 즉 2020년 4월에 안 되겠다, 돈이 없다 해서 그 사업을 백지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덩치의 이런 라다급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 사업을 엎어버렸으니까 그럼 대안은 뭐냐? 바로 지금 방치되고 있었던 이 키로프급 3척, 퓨로트 벨리키는 이제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3척 중에 그래도 덜 썩은 거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1번함 우샤코프, 3번함 나이모프 얘들이 좀 덜 사갔다. 그러면 얘들을 갖고 와서 이걸 개장 공사를 하자. 라고 해서 이제 원자로 하고 다 이제 바꾸는 것이죠.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1980년대 만들었으니까 지금 선체만 지금 쓸 수 있는 것이지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 21세기니까 위상 배열 레이더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S-400을 기반으로 해서 함대공 미사일을 만들죠. S-400의 최대 사거리가 400km니까 그것은 대형 항공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S-400 가지고 적 전투기에 대한 방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르콘 마하 7의 최대 사정거리가 1000km에 이르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여기 이제 대함 미사일로 장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하고 한번 붙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정말 참 눈물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에서 한 척은
태평양 함대로 온다고 하니까 미국은 또 주말트를 이 태평양 지역에 배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동해에서 이 키로프급하고 주말트가 조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주말트가 이기겠죠. 자, 두 번째 소식인데 정말 재밌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터키가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가운데 미 상원이 터키의 S-400 미사일을 구입해서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2021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고 러시아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터키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던 터키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미국이 인수하는 방안이 미국과 터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어제 상하원을 통과한 새 국방수권법 때문인데요. 새 국방수권법에는 미국이 터키의 S-400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존 툰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조항은 미국과 터키의 관계 악화 원인이 된 이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미 육군 예산으로 미국이 인수해버리고 대신 터키에 가해진 F-35 프로그램 퇴출과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이런 제안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짐 타운센트 전 정책국장은 미국이 터키의 S-400을 인수하면 러시아의 기술도 확인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술 개발도 가능하다. 터키 역시 F-35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고 에르도안이 현재 처한 공경의 근원인 S-400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모두가 윈윈하는 거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국은 모든 무기는 최종 사용자 확인서에 서명하게 되어 있다.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한 나라는 이 무기를 러시아의 공식 허가 없이는 제3국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라고 터키를 압박했습니다. 터키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미국은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핵심 전략 방공자산의 비밀을 모조리 손에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르도안 대통령 부디 선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진짜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에르도안 현재 터키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최고 또 최대의 스파이 행위를 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개발을 해서 지금 중국도 지금 뭐 대량 도입하고 있는 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이죠. 이거를 터키가 25억 달러에 계약을 해서 2개 포대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1개 포대가 지금 보시다시피 왔고 이 S-400과 함께 또 터키는 미국의 JSF 프로그램, 즉 F-35 개발 프로그램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동체 일부 생산권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권을 좀 받았죠. 그래서 터키가 미 F-35의 동체도 납품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F-35를 대량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S-400 지대공 미사일을 레이더가 터키의 F-35를 비춰보게 되면 그 정보가 러시아로 통째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미국이 터키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F-35의 비밀은 미국의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F-35를 도입하는 모든 미국의 동맹국에 다 지금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레이더가 이 F-35를 비춰보고 F-35에 이런 약점이 있었구나 알게 되면 F-35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 이 터키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의 기술 자문을 러시아에서 기술자들이 가서 계속 해주게끔 되어 있으니까 계속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터키하고 미국하고 갈라서는 이런 이제 관계 파탄까지 왔는데 사실은 뭐 미국도 터키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꽉 틀어막고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그냥 틀어막고 또 이 러시아 남부 지역 이 우크라이나 평원해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가는 이 지역을 딱 틀어막는 이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키가 나토에서 사라지면 안 되죠. 이런 여러 가지 터키의 지정학적 문제 그리고 또 뭐 터키라는 어떤 그 군사적인 강국의 덩치가 지금 뭐 사실은 뭐 리비아에서 또 시리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러시아와 또 부딪히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이 강단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좀 끌어들이자 달래자. 그러면은 에르도안이 백을 할 수 있는 이 백 기여를 넣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사버리자. 지금 뭐 25억 달러 계약했고 한 개 들어와서 한 1억 12억 달러 13억 달러 정도 러시아에 돈 준 것 같은데, 그거 우리가 돈 내고 이거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다 뜯어보면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앞으로 S400 사는 나라들, 뭐 이란 지금 산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정말만 이렇게 성사되면 대단한 건데, 문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하냐 이거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만약에 미국하고 이렇게 되면 F-35 도입해서 공군력 현대화 대박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T-129 공격 헬기, 이것도 지금 여기 엔진에 이제 영국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키 공격 헬기도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TFX, 터키가 지금 독자적인 우리 KFX처럼 전투기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EJ200 같은 유럽제 그 엔진, 그리고 유럽제 레이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공급 안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되면은 그런 TFX도 되죠. 그리고 또 터키가 지금 이 항공모함 만들고 있는데 그 항공모함이 이제 이 스키점프대 방식의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전투기, 그거 지금 F-35B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항공모함에 만약에 이 미국하고 관계가 끊게 되면은 러시아는 그런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하는 전투기 지금 없으니까 항공모함 그냥 뭐 빈통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게 지금 다시 합해지면 공격 헬기 문제도 해결되고 TFX도 해결되고 항공모함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럼 터키는 왜 못하냐? 이러면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영원히 관계 단절되는 것이죠. 완전히 손절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진짜 러시아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하고 진짜 손절치고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냐, 아니면은 이 독재자인 푸틴하고 관계를 계속 가져가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냐.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에르도안의 이 정권 연장 이거 보장해 주겠다,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 에르도안 바로 그냥 돌아설 것 같은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독자 개발한 두 번째 항공모함인 003형 항공모함의 모듈 조립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상하이의 장난 조선소에서 자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003형 항공모함의 모듈 조립에 착수했다고 상하이 현지 공개 출처 정보 소식통이 2일 전해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상하이 장난 조선소 앞바다에서 조선소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한때 잠시 사라졌던 항공모함 모듈들이 하나의 도크에 모아졌으며 이 모듈들의 조립 공정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8만 5천 톤급의 통상동력 항공모함인 003형은 8만 5천 톤급의 선체에 300m가 넘는 비행갑판을 가져서 덩치 면에서는 미국의 정규 항공모함에 필적하는 거대한 규모로 건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로 전자기식 사출기인 이멀스가 장착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 J-15의 개조형과 FC-31 스텔스 전투기의 함상형 등 최소 40대의 전투기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항모는 올해 진수되어서 2023년 취역할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일정이 크게 지연되면서 실제 진수는 내년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랴오닝함,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소련 시절에 만들다가 뭐 소련 해체되면서 그냥 스탑했던 그 바리아그를 4천만 달러 들여서 이제 사와가지고 다련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개장해서 랴오닝함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랴오닝함의 기술을 바탕으로 산둥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스키 점프대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003 해서 최초의 사출기 방식의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그 사출기는 전자기식 사출기로 하겠다 이건데, 미국의 니비츠급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원자로에서 생산된 그 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식 사출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전기가 덩치가 너무 크니까 전기로 바꾸자 해서 이제 전기식 사출기가 나왔는데, 중국이 바로 그 전기 사출기를 하겠다 이건데, 사실 뭐 이게 8만 5천 톤, 제가 우리 한국 해군의
그 항공모함 연구 영역을 했을 때 7만 3천 톤짜리 항공모함을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갑한 스타일, 스키점 부대가 아니고 사출기식. 그런데 그 사출기는 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전기식 사출기를 하자, 이멀스를 하자.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거의 이거하고 규모나 성격이나 내용이 비슷한 거였어요. 우리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당시 뭐 우린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자신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자신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거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이 사출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어쨌든 까보니까 중국제네라는 까보중의 정석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좀 씁쓸하네요. 중국이 이렇게 센 거 자꾸 만들어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까보중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